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굴고 부탁을 받으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늘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려 애쓴 적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연봉 협상이나 중요한 프로젝트 배정 때는 그 좋은 사람이 항상 뒤로 밀려납니다. 반대로 어떤 동료는 사람들에게 무뚝뚝하고 심지어 차갑게 보이는데도 중요한 자리는 꼭 그 사람 차지입니다.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좋은 사람으로만 남은 이들은 결국 평균보다 낮은 보상을 받고 승진에서도 뒤처질 확률이 30% 이상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냉정하게 자신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증명하는 사람은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도 리더십 자리로 올라가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즉,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따뜻할 수는 있어도 인생의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필요한 사람이라는 위치는 결국 자산이 됩니다. 뇌과학적 설명 뇌는 좋은 사람에 끌리지만 필요한 사람을 선택한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에게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칭찬을 듣거나 친절을 베푸는 순간 뇌는 작은 보상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 집단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더 오래 곁에 두었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 불을 피울 줄 아는 사람, 전략을 세우는 사람. 이들은 호감형이 아니어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죠. MIT 뇌인지과학 연구진도 실험을 통해 밝혔습니다. 사회적 선택 상황에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는 호감 있는 사람을 선호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에는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뇌는 잠깐의 즐거움에는 좋은 사람을 택하지만 인생을 좌우할 순간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첫째, 좋은 사람은 관계를 소비하고 필요한 사람은 관계를 구축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소비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호의를 베풀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결국 사람들의 일시적 인정만 남기고 실질적인 성과나 자산은 쌓이지 않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관계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파티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가진 투자 통찰을 통해 버핏이 있으면 반드시 이익이 난다는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이미지보다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남깁니다. 관계가 단순히 좋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 이것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둘째, 좋은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고 필요한 사람은 기준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찍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지 못합니다. 결국 눈치를 보다가 자기 시간을 잃고 기회를 놓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히 세웁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공장을 세울 때 엔지니어들이 업계 표준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지만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라며 기존 방식을 무시하고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을 더 매력적이고 필요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은 호감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 대체 가능한 존재로 남습니다. 반면 기준을 만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셋째, 좋은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필요한 사람은 원칙으로 움직인다.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라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반면 필요한 사람은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팀원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까다롭고 차갑다는 평가가 많았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좋은 상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리더로 남았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전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는 원칙적 판단을, 편도체 에미그달러는 감정적 반응을 담당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전전두엽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원칙이 감정을 이기는 순간 사람은 필요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넷째, 좋은 사람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필요한 사람은 장기적 신뢰를 쌓는다. 좋은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단기적인 호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호감은 빠르게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흐려집니다. 필요한 사람은 장기적인 신뢰를 쌓습니다. 예를 들어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키워가며 단기적인 주가 방어보다는 고객이 반드시 만족하는 경험이라는 장기적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직원들은 그가 차갑게 보일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호감형 리더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인지된 신뢰 퍼시브드 트러스트가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좋은 사람은 쉽게 잊히지만 필요한 사람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표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 하고 부자는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갈라놓습니다. 진화론적 관점. 왜 인간은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가?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집단 생활을 통해 생존해왔습니다. 작은 부족 단위로 생활하던 시절, 호감을 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무리 내에서 배척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성향을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부족 사회에서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소외될 위험이 컸습니다. 반면 다소 실력이 부족해도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무리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람 선호 본능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 사회는 부족 사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존의 위협 대신 성과, 가치, 전문성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본능만 따라가면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본능 심리학. 뇌는 착각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단기적 보상에 취약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상대방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면 뇌는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이 도파민은 마치 내가 옳은 행동을 했다는 착각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 착각은 장기적 성과와 무관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즉각적 보상은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를 소모시키고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뇌는 장기적 행복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단기적 보상에 중독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뇌의 본능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뿐 성공을 위한 전략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 선택받는 이유. 반대로 필요한 사람은 감정적 보상은 적지만 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진화론적 시각에서 보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나 전략을 세우는 사람은 무뚝뚝해도 부족이 반드시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현대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는 좋은 사람보다 성과를 내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회는 호감형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사례 빌 게이츠 좋은 사람보다는 필요한 사람.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키우는 과정에서 차갑다, 협상에서 무자비하다는 평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업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IBM이 게이츠를 선택한 이유도 그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적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좋은 사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변하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사람의 함정을 넘어 필요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불필요한 요구를 거절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좋은 사람은 모두의 부탁을 들어주지만 결국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경계를 세울 줄 압니다. 둘째, 전문성을 키워라. 좋은 사람은 인상으로 기억되지만 필요한 사람은 실력으로 기억됩니다. 워런 버핏이 수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이유는 친절하거나 좋은 인상이 아니라 그만이 가진 투자 철학과 통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남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문성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신뢰를 자산으로 만들어라. 좋은 사람은 호감은 얻지만 신뢰는 얻지 못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신뢰를 쌓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단기적으로 차갑게 보여도 아마존은 고객 중심이다라는 원칙을 통해 투자자와 직원들에게 신뢰를 남겼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넷째, 기준을 세우고 밀어붙여라. 스티브 잡스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한 이유는 그는 늘 기준을 세우고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혁신은 바로 그 기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호감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좋은 사람은 기억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만이 선택됩니다. 좋은 사람은 잠깐의 미소를 남기지만 필요한 사람은 역사와 결과를 남깁니다. 왜 대부분은 좋은 사람에 머무를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1. 두려움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두렵다. 2. 단기적 보상 웃음과 칭찬은 즉각적인 도파민을 준다. 3. 사회적 학습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 3가지를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두려움은 필터다. 거절해야 진짜 관계가 남는다. 보상은 지연될수록 가치가 크다. 당장의 칭찬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한다. 교육은 바꿀 수 있다. 좋은 사람 교육을 넘어 필요한 사람 교육을 스스로 설계한다. 첫째, 호감형 인간이 아니라 필요형 인간이 되어라. 호감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쉽게 사라집니다. 필요성은 얻기 어렵지만 한번 쌓이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버드대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 인재평가에서 호감 지수는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지만 필요 지수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당신이 직장에서 친절해서 사랑받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둘째, 관계의 투자자가 되어라.
좋은 사람은 관계를 소비합니다. 만남에서 즐거움과 호감을 주지만 끝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관계를 투자합니다. 즉, 만남에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를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키울 때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플랫폼 비전으로 동료와 투자자들에게 함께할 이유를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의 성격이 아니라 필요성 때문에 곁에 남았습니다. 셋째, 좋은 말보다 정확한 말을 하라. 가난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고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때로는 불편한 말을 하더라도 정확한 진실을 전합니다. 스탠퍼드대 조직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팀 내 갈등을 유발하는 직설적인 피드백이 단기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팀 성과를 27%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좋은 말은 호감을 주지만 정확한 말은 필요성을 만듭니다. 넷째,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져라.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하나 이상 갖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의 교과서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친절이나 호감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투자 철학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 보고서에서도 직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결국 대체 불가능한 스킬을 가진 이들이라고 강조합니다. 호감은 누구나 줄 수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기술은 누구나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4가지 원칙. 원칙 1.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필요한 사람은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끊음으로써 집중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나는 사교 자리에 잘 나가지 않는다. 대신 미래를 바꾸는 사람들과 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관계만 유지합니다. 원칙 2. 신뢰를 숫자로 쌓아라. 필요한 사람은 신뢰를 추상적으로 쌓지 않습니다. 성과, 기록, 결과라는 숫자로 신뢰를 만듭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투자자 미팅에서 감정적인 호소 대신 아마존 고객 만족도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를 필요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원칙 3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심리학자 윌리엄 유리의 연구에 따르면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흔한 존재지만 필요 없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원칙 4. 가치를 교환하라. 호감을 교환하지 마라. 필요한 사람은 관계를 호감으로 유지하지 않고 가치 교환으로 유지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명확한 교환이 있어야 관계는 오래갑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스는 비전과 추진력을, 워즈니악은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서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한 게 아니라 필요성을 교환했기에 애플이 탄생한 것입니다. 심리학 실험 좋은 사람은 잊히고 필요한 사람은 기억된다.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대화 상대를 기억하는 기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사람이었다는 인상은 금세 사라졌지만 도움을 준 사람은 3배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끼지만 결국 기억하고 붙잡는 것은 필요성입니다. 좋은 사람은 즉각적인 호감을 얻고 미소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잊힙니다. 필요한 사람은 때로는 불편한 말을 하고 호감은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지만 부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직장 속에서 좋은 동료 vs 필요한 동료.
직장에서 좋은 동료는 늘 미소 짓고 부탁을 들어주지만 대체 가능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동료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 없으면 팀이 굴러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패턴 회식 자리마다 참석하고 모든 잡무를 떠맡고 항상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프로젝트 리더가 필요할 때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가 간다. 부자의 패턴 회식보다 성과를, 잡무보다 핵심 과제를 택한다. 가끔은 냉정하다는 말을 듣지만 결정적인 순간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된다.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사업 속에서 호감형 사업가 vs 필수 파트너. 사업에서 호감형 사업가는 많습니다. 웃음과 친절은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업가, 저 사람 참 친절해라는 인상을 남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부자 사업가, 저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카리스마 넘치는 호감형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설적이고 차갑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 테슬라를 통해 세상에 없으면 안 될 기술을 제공했기에 결국 전 세계가 그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속에서 착한 가족 vs 필요한 가족. 가족 관계에서도 좋은 사람과 필요한 사람은 다릅니다. 착한 가족은 항상 희생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가족은 때로는 냉정해 보일지라도 가족을 실제로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난한 부모 아이에게 모든 걸 맞춰주며 좋은 부모로 남으려 한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스스로 서지 못한다. 부자 부모 때로는 거절하고 기준을 세우며 아이가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낸다. 가족 내에서도 결국 기억되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이다. 인맥 속에서 좋은 친구 vs 필요한 친구. 좋은 친구는 즐거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필요한 친구는 즐거움보다 가치와 신뢰를 주는 친구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함께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행동 매뉴얼. 필요한 사람이 되는 5단계. 1단계 기준을 세워라. 필요한 사람은 모두에게 맞추지 않는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기준을 세워라. 2단계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망을 버려라. 집중할 수 있는 소수의 관계만 남기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하다. 3단계 전문성을 무기로 삼아라. 호감은 누구나 줄 수 있지만 전문성은 대체 불가능하다.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키워라. 4단계 신뢰를 숫자로 남겨라.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라. 성과와 기록이 곧 당신을 필요하게 만든다. 5단계 거절을 연습하라.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필요성은 사라진다. 불필요한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라. 뇌과학적 결론. 도파민보다 세로토닌을 추구하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행동은 뇌에 순간적 도파민 보상을 준다. 그러나 이는 중독성과 같아 금세 사라진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 힘들지만 세로토닌과 같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행복을 준다. 즉, 좋은 사람은 순간의 기쁨을 얻지만 필요한 사람은 평생의 만족을 얻는다. 최종 메시지.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좋은 사람은 기억되지 않고 결국 대체됩니다. 필요한 사람만이 선택되고 자리를 지킵니다.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부자는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